제1부 후궁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선택되었을까? 조선의 궁궐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후궁입니다. 드라마 속 후궁들은 종종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 조선의 후궁은 드라마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후궁은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구성원이었고 때로는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중심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축이었던 후궁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후궁은 왜 필요했을까?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후궁 제도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후계자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왕비가 후사를 보지 못하거나 왕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면 왕통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은 왕의 개인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여러 왕들은 후궁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후궁은 어떻게 선발되었을까? 후궁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일부는 양반가의 딸 가운데 간택을 통해 선발되었고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궁녀로 입궁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하다가 후궁으로 책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숙빈 최씨입니다. 그녀는 궁녀 출신이었지만 훗날 영조를 낳으면서 숙빈의 지위에 올랐고 조선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후궁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신은 달랐지만 후궁이 된 뒤에는 모두 왕실의 일원으로 예우를 받았습니다. 후궁에도 품계가 있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질서의 나라였습니다. 후궁에게도 엄격한 품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품계는 빈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귀인, 소혜, 수계, 소용, 수건 등 여러 등급이 이어졌습니다. 품계가 높을수록 의복과 거처, 궁녀의 수, 받는 예우도 달라졌습니다. 왕의 총애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왕실의 법도와 국가의 제도가 함께 작용했던 것입니다. 왕비와 후궁은 무엇이 달랐을까? 왕비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모였으며 왕실 여성들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반면 후궁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었지만 왕비와 같은 권한은 갖지 못했습니다. 후궁은 왕비에게 예를 갖추어야 했고 궁궐의 질서를 따라야 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세자가 되거나 왕위에 오르면 후궁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궁 문제는 단순한 궁중 생활이 아니라 왕위 계승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후궁의 하루. 후궁들도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궁녀들과 함께 예를 갖추고 왕실 행사에 참석하며 궁궐의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왕의 부름이 없는 날에는 독서와 바느질, 불경이나 유교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궁궐 생활은 화려해 보였지만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친정을 방문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후궁 역시 궁궐이라는 큰 질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사랑은 곧 정치가 되었다. 후궁에게 왕의 총애는 단순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어느 후궁을 자주 찾는지, 어느 후궁에게 품계를 올려주는지, 그 후궁이 아들을 낳았는지에 따라 조정의 분위기까지 달라졌습니다. 외척 가문이 힘을 얻기도 했고 신하들이 특정 왕자를 지지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나라 전체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궁의 삶은 사랑과 정치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달랐다. 사극에서는 후궁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궁들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궁중 예법을 지키고 왕실 자녀를 돌보며 왕실의 안정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역사는 극적인 이야기만 기억하기 쉽지만 평범한 후궁들의 삶 역시 조선 왕실을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후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장희빈은 왜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후궁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숙빈 최씨는 어떻게 궁녀에서 영조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또 영빈이 씨는 사도세자를 키우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음 제2부에서는 역사를 바꾼 대표적인 후궁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역사를 바꾼 후궁들. 조선에는 수백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삶이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조선의 정치와 왕위 계승, 그리고 왕조의 운명까지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역사의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후궁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장희빈 가장 유명한 후궁. 후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장희빈입니다. 본명은 장옥정.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후궁이 되었고 훗날 최고 품계인 빈에 올라 희빈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장희빈은 왕자를 낳았고 그 왕자가 훗날 경종이 됩니다. 이후 숙종은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인현 왕후가 다시 복이 되고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 다시 후궁이 됩니다. 1701년 인현 왕후를 저주하는 주술을 행했다는 혐의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장희빈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후궁으로 남아있습니다. 숙빈 최씨 겸손으로 존경받다. 장희빈과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숙빈 최씨입니다. 궁녀 출신이었던 그녀는 화려한 가문도 강력한 외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검소한 삶으로 숙종의 신뢰를 얻었고 훗날 영조를 낳았습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숙빈 최씨는 사치를 멀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권력보다 품성을 인정받은 후궁으로 기억됩니다. 영빈이 씨와 사도세자.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영빈이 씨입니다. 그녀는 영조의 후궁이었으며 비운의 왕자 사도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린 시절 총명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 영조와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뒤주 사건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영빈이 씨는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평생 큰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후궁이면서도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다. 조선에서는 반드시 왕비의 아들만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정조 역시 영빈이 씨의 손자였습니다. 이처럼 후궁의 자녀가 왕위에 오르면서 후궁의 지위와 친정 가문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왕위 계승은 궁궐의 문제를 넘어 나라 전체의 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궁과 정치. 후궁은 원칙적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달랐습니다. 후궁의 친정 가문이 세력을 키우기도 했고 왕자를 지지하는 신하들이 갈라지면서 붕당 정치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숙종시대에는 왕비와 후궁을 둘러싼 문제가 정권 교체로 이어질 만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궁의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중심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든 후궁이 권력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역사에서 장희빈 같은 인물을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궁은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궁중의 예법을 지키며 왕실의 평안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후궁들도 많았습니다. 역사는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지만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역시 조선 왕실을 떠받친 중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후궁의 삶은 선택이 아니었다. 현대인은 후궁이 된다는 것을 개인의 선택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왕실의 명령과 시대의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궁이 되는 순간 개인의 삶은 왕실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정과의 거리, 엄격한 궁중 규율, 왕실의 후계 문제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후궁의 삶은 화려함보다 책임과 긴장이 더 큰 삶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후궁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정말 행복으로 이어졌을까요? 또 후궁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남겼을까요? 다음 제3부에서는 후궁들의 진짜 일상과 고독, 그리고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